김태형 국방장관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설 자리가 아닌데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다 훨씬 명배이신 대스크님들이 계신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런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었을 때 합참의장으로 부임을 했고 지난 한 4개월 반 전에 이제 장관의 해임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한 4개월 반쯤 장관을 한 상태에서 제 전임 이상희 장관이 쭉 해오고 1년 반을 하고 제가 6개월한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국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간단히 한번 조망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국방부 차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선배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좋은 토의를 해주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2년을 지내고 3년 차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갖고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한번 토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토의를 해주시고 그러한 토의가 저희가 앞으로 이 군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큰 기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선 이명박 정부 2년간의 국방정책의 성과를 평가를 드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 중에서 특히 금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안과 사안의 방향과 기조를 소개해드린 다음에 오늘 그 심포지엄에서 나중에 토의하는 키워드가 군사대비태세, 국방개혁, 한미 군사동맹, 국방운영 분야 이런 데에서 국방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할 때 그 당시 국방 환경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그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 06년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한 바가 있었고 그러한 군사적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추진 원칙과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국민의 안보의식도 좀 일부 약화되어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꾸 상실되어가는 부족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한미 간에는 그러한 그 여파로 인해서 서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국민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가령 한미 전자권 전환 합의는 안보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핵심 요인으로 간주가 되었고 미군 기지 이전 사업,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은 그 당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가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던 한미 간의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어떤 계획의 발전 또는 개념 계획의 발전이 지연되고 뒤로 미뤄져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또 한국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그때 유보적인 입장을 택하면서 매우 부담스러운 과제로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08년 그 후반기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로 증가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둔화되고 국가 재정은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2년간을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크고 작은
큰 좋은 일, 뭐 또 나쁜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와 그다음에 제 군사 동맹, 한미 군사 동맹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 계획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군사 대비 태세 면에서 살펴보면 DMZ 내에서 어떤 적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의 영예와 영공을 완벽하게 수호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대해청, 지난 11월에 있었던 대해청회전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임전 지금께서는 강군한테 다시는 그와 같은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아주 완전한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군은 전반기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가 2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긴박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공고해진 한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연합 감시 및 유의관리 체제가 적시적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즉, 그 전에는 주로 그런 발사가 있으면 그 있은 몇 시간 뒤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그 통보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난 그 공군년 전반기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 때에는 바로 미측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거의 실황 중계하듯이 대통령께 보고가 될 수 있었고 바로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휘군에서 최초로 만들고 있었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그 당시 아직 전력화된 상태는 아니고 전력화를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 을릉도 근처에다 배를 띄우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그 탄도를 직접 추적할 수 있었고 또 한미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과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최초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군 내부적으로도 국가의 위기관리나 전쟁 수행 체제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B1 지휘시설도 과거 때보다 훨씬 강화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통상 보는 탱고 지휘소보다는 저희가 더 우수한 시설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고 또 저희가 그 C5 분야에서도 다양한 저희가 합참의 C5 체계 또 그 국방부의 C5 체계를 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직 좀 불비한 면이 있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C5를 갖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 기조를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그 힘을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미 군사 동맹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08년 4월에